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시민케이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슈퍼전대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인데요. 지난 1부에 이어 이번에도 마스크맨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1부에서는 키로스, 이하루 공주, 후민, 이가무를 다루었고요. 2부에서는 오요부, 바라바, 아나그마스, 제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오요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요부는 바라바를 보좌하는 닌자인데요. 바라바가 작전을 세우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하거나 바라바에게 항시 보고하고 충원을 아끼지 않는 부하입니다. 이가모에게 충성하는 후민처럼 오요부 역시 바라바에게 충성하고 있죠. 하지만 오요부는 후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후민이 이가모에게 강력하게 충원하지 못했다면 오요부는 바라바에게 강경하게 충원했고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라바를 내버렸다는 점입니다. 마스크맨의 후반부까지만 해도 오요부는 바라바의 명령이면 우선 따랐습니다.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도 일단은 따랐는데요. 닌자라면 주군의 명령을 반드시 따른다,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매번 실패했고 급기야 키로스에게 조종당했습니다. 오요부는 바라바에게 키로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충원했습니다. 이대로 두다간 바라바뿐 아니라 바라바 밑에 있는 자신까지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당연한 처사였죠. 하지만 바라바는 오요부를 외면해 얼음에 갇히게 했고 오요부는 마침내 어리석은 상관을 버렸습니다. 부하의 충고를 안 듣는 상관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바라바 밑에서 계속 같이 실패하다간 오요부 역시 제바에게 연대 책임으로 같이 사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민과 달리 오요부는 바라바를 버림으로써 개인적인 파국은 면했습니다. 다만 닌자 특유의 고집이나 충성심에 매몰되었는지 막판에는 제바에게 이용당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요부는 바라바가 죽은 뒤 제바의 직속부하로 활동합니다. 오요부는 지저성의 출격을 담당했는데 제바의 진짜 목적은 지저성 출격이 아니라 지저성을 폭파하는 거였고 오요부는 이가무와 함께 제바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오요부는 조종장치를 멈출 수 있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지저성을 폭파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오요부가 바라바 이후에 또 모시게 된 상관에게도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주군을 찾기보다는 그냥 삶 자체를 포기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직속부하로만 살아서 그런지 삶에 대한 목적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누르고 산 것 같은데 무능한 상관 바라바를 버린 건 현명했지만 웃으면서 최후를 맞는 모습은 다소 씁쓸했습니다. 상사나 사장이 말을 안 들으면 빨리 손절하고 개인의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상관 바라바를 다룹니다. 바라바는 저돌적인 돌격대장 스타일인데요. 상관 입장에서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바라바의 개인 성격으로 보면 너무 무모했습니다. 우선 바라바는 언행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맨 전반부만 해도 바라바는 이가무를 자주 도발했는데요. 몰락한 귀족이니 무능한 왕자니 하면서 인신공격을 여러 번 했죠. 그나마 자존감이 낮은 이가무가 바라바의 비난에 대항하지 않고 바로 작전에 들어가서 그런지 두 사람 사이에 파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가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맹 비난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도움을 주어 빚을 남기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만 모를까 바라바의 언행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정적을 만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냉철하지 못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 바라바가 키로스에게 협력한 이유는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제바의 선고가 부당하긴 했어도 바라바 역시 신중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키로스의 행적을 보면 누가 봐도 교활한 캐릭터인데 바라바는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상황을 냉철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바의 그 감정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지저대검을 손에 넣은 적은 있지만 48화에서는 키로스나 나머지 마스크맨들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행동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도 언급됐듯이 부하의 충원을 무시한 게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바라바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추진력은 있어도 오요부 같은 냉철한 부하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요부의 충원을 무시하고 마구 패는 바람에 자신이 평소에 냉대했던 키로스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오요부에게도 버림받고 이하로 공주까지 놓치는 등 바라바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동료에 대한 언행을 조심하고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며 부하의 충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가무, 후민, 바라바, 오요부 등의 캐릭터들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추부라는 조직은 나름 잘 굴러가는데요. 이가무랑 바라바가 가끔 티격태격 싸우긴 했지만 내부 분열로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바라바가 죽기 전만 해도 간부들끼리의 단합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화로웠던 이유는 추부의 원로 아나그마스 덕분이었습니다. 아나그마스는 제바를 보좌하는 추부의 원로입니다. 후백제 견원왕 옆에 최승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나그마스는 원로답게 간부들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간부들이 딴짓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추부 간부 4명은 제바에게 반기를 들거나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부들 통제에만 힘쓴 건 아니고 가끔씩 아첨을 섞어 달래주거나 업그레이드, 자료조사 등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제바를 대신해 나름 직원들의 교통정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원로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원로답게 요마술과 심리전으로 마스크맨을 몰아붙이거나 그레이트 파이브를 정복시키는 활약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나그마스의 이런 활약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아나그마스가 이가무나 바라바처럼 출장을 나간 건 처음 출동한 19화, 20화, 50화 3번이 고작입니다. 마지막에도 제바가 갈구니까 마지못해 나간 건데요. 아나그마스는 19, 20화에서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활약은 거기까지였고 이후에는 계속 지저성에 짱 박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노비 도구라의 시노비볼을 빼돌리는 등 다른 간부들의 활약에 숟가락을 얹는 짓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2인자임에도 권위는 없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가무와 바라바의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요마수를 부리는 등 이가무나 바라바 못지않은 전투력도 있는데 그 능력을 너무 실내 근무로만 소비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아나그마스의 컨트롤이 잘 적용한 걸 보면 추부는 개인별로 하자는 있어도 밸런스는 좋은 조직이었습니다. 지도자인 제바에게 비밀만 없었다면 정말 완벽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저대왕 제바를 다루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제바는 이가무 가문을 몰락시키고 지저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지상정복까지 하려는 등 야심이 가득한 정복자이자 독재자였죠. 그렇다고 제바가 단순히 극악무도하기만 한 악당인 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이 작전을 잘 지휘하게끔 작전에 어울리는 지저수를 골라주거나 빈장한 부하들을 진정시키거나 활약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물론 실적이 부족할 때는 엄벌을 내리는 등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했죠. 적어도 리살도구라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부하들을 잘 다루는 정치력 만렙의 악당이었습니다. 하지만 35화부터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와 관련된 리살도구라 이슈가 터질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변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얌전하던 부하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년인 48화에서는 상벌의 엄격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바라바에게 부당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47화의 경우 바라바가 42화 이후 5주 만에 작전을 실행해서 실패한 건데 그 다음에 바로 바라바에게 매번 실패만 한다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자세히 보면 44화부터 46화까지 3주 연속 실패한 이가무도 있는데 그런 이가무를 놔두고 5주 만에 복직해서 실수 한 번 한 바라바를 몰아붙인 겁니다. 결국 다급해진 바라바는 히로스에게 이용당했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하들을 잘 컨트롤하던 제바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결론은 음흉한 비밀을 가진 권력자는 언젠가는 파멸한다는 점입니다. 마스크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바의 정체는 지저왕가를 몰락시킨 리살도구라였습니다. 제바는 지상을 암흑이자로 덮기 위해 간부들을 속이며 추부를 운영해왔는데요. 마치 우주 최강의 생명체가 되기 위해 메스를 운영하던 라데우스와 비슷합니다. 제바는 이가무를 가스라이팅에 꼭두각시로 이용했고 지저제국의 독재자가 되어 지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부들을 잘 구슬려서 나름 제국을 잘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리살도구라 이슈가 터지면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각종 오판을 저질렀고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때마다 계속 감추거나 부하들을 단돌이 하는 게 반복되었습니다. 제바가 아무리 조직 내에서 정치를 잘했어도 결국 감춰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감추는 과정에서 실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가 조직원들은 모르는 음흉한 비밀을 갖는다는 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부실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막판에 도망가 버리는 것과 비슷하죠. 평소에는 평화롭게 지내던 추부 간부들은 리더인 제바의 배신 하나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이가무 자매들의 반격이 없었다면 제바 개인은 암흑입자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만 조직 전체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폭군이자 암군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사장 밑에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바가 어머니인 리살도구라를 잡아먹으면서 증오심을 가지며 성장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제바가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잡아먹지 않고 마음씨 착한 지상인들에 의해 키워졌다면 악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해서 권력자를 절대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는 신처럼 떠받들거나 가족처럼 동정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권력자에게는 그 공과 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권력자 역시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자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 마스크맨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캐릭터들을 개인별로 혹은 집단별로 분석하다 보니 여러 해석이 가능했는데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화 리뷰 시민케이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